지금 이거 듣고 보시면서 주무실 건가요? 주무실 분들은 안녕히 주무시고요. 제목은요, 안녕 소중한 사람. 두고 옴으로써 빛나는 것들.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 멀어진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사랑을 영원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해서 그간 쌓아온 행복들이 모두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때 서로의 슬픔을 나누었던 사이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미소를 선물해 주었던 사람이 지금의 멀어짐만으로 미워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건 너무 아픈 일이잖아요. 세상에는 그곳에 두고 옴으로써 비로소 영원의 아름다움을 품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때의 사랑, 한때의 행복, 한때 우리 곁에 머물렀던 것들. 미움 없는 작별도 존재합니다. 내게서 멀어진다고 그 모든 추억들을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것들을 그 모습 그대로 두고 올 줄 아는 것. 지금의 아픔으로 그 시절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 우리는 한때 사랑했었죠. 우리 사랑이 한때가 될 줄 모를 정도로. 세상에는 그곳에 두고 옴으로써 비로소 영원의 아름다움을 품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네. 미움 없는 작별. 굉장히 어렵죠. 근데 뭔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러면 자기 자신이 처음엔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나중 되면 왜 그때 그렇게까지 미워했었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걱정과 고민이라는 주제고요. 걱정과 고민. 미래를 두려워했다. 긍정적 결과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먼저 떠올렸고, 그로 인해 생겨난 두려움은 언제부턴가 내 안에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 나는 걱정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나의 주의를 사로잡을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렇게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 그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두려움이 밀려왔다. 문득 돌아본 나는 보이지 않는 먼 곳을 바라보며 그저 두려워만 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막연한 걱정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아버지께서 스치듯 해주신 한마디는 나를 뒤바꾸기에 충분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같단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전부 다르지. 때로는 걱정이 아닌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니? 미래를 떠올린다는 것은 누구나 두렵다. 누군가는 그 두려움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 우리는 때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느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지만 걱정과 고민은 분명 다르다. 걱정은 그저 감정적인 것일 뿐. 이렇다 할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고민은 조금 더 이성적인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현재의 나를 똑바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어찌됐든 우리는 또다시 내일을 살아갈 것이다. 또다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하지만 불안해할 것이 없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걱정했던 수많은 내일들을 살아냈다. 그리고 그 걱정들은 막상 마주했을 때 생각보다 그리 힘겹지 않았다. 앞으로의 나날들도 분명 그럴 것이라 믿는다.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어디에도 데려다 주지 않는다. 이 말을 왜 읽어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예전에 항상 그 팔찌를 차고 다녔잖아요. 그 두려움이 없는 이라는 이제 영어 문구죠. fearless라는 그 팔찌에, 그 문구가 적힌 팔찌를 항상 차고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이거에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슬럼프인 시기에 뭔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걱정만 하고 그랬었는데, 연습을 하고 뭔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서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엄청 오래 했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말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스스로가 찾는 그 계기를 여러분들께서도 찾아보고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라는 존재. 주변을 둘러보면 사회적 위치에 따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퇴사 후 자신감을 잃어가는 사람,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자신을 끊임없이 비관하는 사람, 원하는 연봉을 달성하지 못해서 비싼 차를 타지 못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위치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동물이기에 자신의 상황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자리에 있는 때보다 그렇지 못하는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남들을 그저 부러워하며 원하는 위치에 오르지 못한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럼 안 돼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위치가 우리의 가치 전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곳이 어디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길 한복판일지라도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화려한 모습에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어가기도 하죠.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세상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를 향한 진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배경이 만들어낸 내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바라봐주고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나만의 이야기를 응원하는 마음, 어떤 위치를 계속 바라기보다 내가 발딛고 선 이곳에서 당당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분명 행복이 머무른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 온전한 자신을 위해 꼭 품어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말이죠. 여러분들은 소중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짱이라고 살아가세요. 마음 비우기. 마음을 비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것이다. 모든 선택이나 모든 문제들이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조금 미뤄보는 것이다. 무작정 회피하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차분히 시간을 섞어보는 것이다. 그로 인해 생겨날 새로운 변화를 기다려보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민이 시간과 섞여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별 탈 없이 오늘도 행복한 날이었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책을 읽어드릴게요. 책 제목은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소제목, 스스로 선택할 것.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데 주위엔 선택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중한 것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들은 왜 선택을 내리는 걸 어려워할까? 그건 완벽한 답을 얻으려는 강박일 수도 있으나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자기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선택을 내리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답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거나 문제가 골물 때까지 선택을 유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시간 낭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너세니얼 브랜든이 말하길 선택들은 정신 깊은 곳에 쌓이고 그렇게 쌓인 결과를 자존감이라 부른다고 했다. 삶에서 자신이 내리는 선택이 모여 자존감을 이룬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까지 책임질 때 얻어진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을 내리지 못하면 자기 신뢰를 쌓을 경험은 빈약해지고 빈약한 자기 신뢰로는 책임질 자신이 생기기 어렵다. 선택과 책임, 자기 신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에 어느 하나 삐걱거리지 않고 굴러갈 때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자존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제갈공명이 옆방에 살지라도 우리의 결정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오직 과거라는 당신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수라는 오답 노트, 그리고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삶의 완벽한 답안지는 없으나 어떤 답을 내리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당신의 모든 선택은 정당하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언제나. 뭔가 자기의 역량보다 욕심이 앞서서 그걸 선택하면 늘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역량에 맞게 어떤 길을 선택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까지 책임질 때 얻어진다 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그 결과가 얻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노래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그리고 들었을 때 와, 이거 진짜 난이도 높은 노래인데 이거 내가 부르면 진짜 멋있겠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데 그 노래를 선택해서 믿고 덤볐다가 낭패 보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말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강함을 좀 더 키우라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힘이 들 땐 힘이 든다고 말할 것. 아, 이거 진짜 중요하죠.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타입이다.
남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도 힘들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늘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감정을 묶어두면 자신에 대한 감각은 무뎌진다. 그 무뎌진 감각은 다른 감정들도 무디게 만들고 스스로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도 모른 채 착취되는 자신을 방치하게 된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는 신인 때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안 했어요. 아무리 막 잠 한 두세 시간 자고 일하고 또 두세 시간 자고 일하고 막 그런 생활을 반복해도 힘들다는 말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연차가 조금씩 쌓이고 제가 이제 힘들다라는 말을 되게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신인 때 힘들다는 말을 너무 안 하고 멤버들 너무 안 하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싫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말을 안 하니까. 차라리 누군가에게 힘들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괜찮아라는 위로를 받으면 조금 더 저는 그래 이렇게 괜찮아라고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상황인데 나는 아직 이 일을 더 할 수 있고 내가 힘들어도 계속 이 일을 하는 거 보니 내 이 일을 참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뭔가 힘들 땐 힘들다고 그때그때 얘기하고 뭐만 하면 힘들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진짜 힘들 땐 주변 지인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힘들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렇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황은 변함없더라도 힘이 들면 힘들다고 투정 부려야 하고 못 버티겠으면 잠깐은 멈춰설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괜찮다며 마음을 다잡을 수 없고 늘 강한 사람일 수도 없다. 그러니 인생에 설치해야 할 액티브 X가 너무 많을 때, 책임감에 익사할 것 같을 때, 집에 돌아온 순간 눈물이 날 때 나도 이제는 힘들다고 말하라. 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견디기 버거운 희생은 자기 학대일 뿐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고 조금은 무책임해도 된다. 책임감을 논하며 질식할 때까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일은 없다. 맞아요.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나의 감정을 얘기하지 않고 늘 그냥 이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게 되게 익숙해지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된다면 내 마음이 더 넓어져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들이 봤을 땐 너무 눈살 찌푸리지 않을 정도만 적당히 이기적인 것도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볍게 살아갈 것. 내 첫 여행은 한 달 일정의 배낭여행이었는데 이거 저도 나중에 진짜 꼭 해보고 싶어요. 배낭여행. TMI. 혼자 하는 여행에 불안했던 나는 짐들을 잔뜩 챙겼다. 이건 저도 진짜 맞아요. 제가 여행 가는 거에 진짜 익숙하지 않아서 친구들이랑 어딜 놀러 가고 그러면 진짜 무슨 짐을 이만큼 싸서 가요. 혹시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여행을 너무 안 가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막 속옷도 너무 많이 챙겨가서 그런 사람이에요. 책만 3권에 고데기도 2종류를 챙겼으니 짐을 쌀 때 미쳤던 게 틀림없다. 저도 항상 놀러 갈 때 드는 생각이에요. 2개의 가방을 낑낑 쥐고 다녔던 나는 여행이 일주일 남았을 땐 완전히 지쳐버렸다.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나 자신에게 신물이 났다. 다음 여행지로 가기 위해 공항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가방을 풀고 필요한 물건만 남긴 뒤 짐 절반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렇게 절반의 짐을 버리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여행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여행 중에 만났던 지인은 1년 반 넘게 여행 중이었는데
그가 가진 짐이라고는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입했다. 예를 들면 입고 있는 옷이 낡으면 현지 시장에서 구입하는 시기였는데 그 자체로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삶이 불안하다며 너무 많은 짐을 챙기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하진 않다. 필요할 때 충당할 수 있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이 이득일 수 있다. 삶이란 오랜 여정이다. 최대한 가볍게 살아가야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 삶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싶다면 불안한 마음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그것들을 덜어내는 용기를 갖자. 여행 내내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짐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삶을 무겁게 만드는 불필요한 욕구와 잘못한 것 없는 부끄러움과 지치게만 하는 과잉된 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한 최후 통첩, 그 포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을 멀리하라. 톨스토이. 오. 제가 이제 전자기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옷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오거나 그러면 야 이거 옷 좀 줘, 이거 너무 예쁘다 하면서 막 신발이나 옷, 처음에는 진짜 주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왜냐면 이거 언제 한 번은 입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한 번은 또 입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안 줬어요. 근데 옷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집에 이제 걸지도 못할 정도로 쭉 둘러봤죠. 근데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참 쪼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다 불렀죠. 그래서 너네가 내가 주는 옷, 뭔가 내가 골라서 안 입는 것 같은 옷을 주는 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너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다 골라라 했더니 진짜로 다 고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사실 저는 뭐 처음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 골라서 그때도 살짝 고민했어요. 이건 안 되라고 할까? 라고 하다가 생각하다가 그래, 이왕 주는 거 다 주자 해서 다 줬어요. 진짜 많이, 막 진짜 박스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죠.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내 옷장을 봤을 때 없으니까, 몇 개 없으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요. 옷을 매치하기가 더 쉽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입을 수 있었던 거구나. 늘 내가 한번 이렇게 맞춰놨던 착장만 입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더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더 빨리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뭐 너무 검은색 옷만 있어서 다른 색깔도 사보고 싶다거나, 그냥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 회로가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막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야, 한 입만 줘. 아니야, 싫어. 나 이거 다 먹을 거야. 근데 그 다 먹으면은 배 터지는데, 다 먹으면 그리고 또 그게 다 살로 가는데, 그냥 친구 한 입 주고 맛있지? 맛있으면 공유하는 것도 되게 좋은 추억이고, 또 그런 거를 나눠 가지는 게 더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내 욕심을 조금 버리고 이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보람을 느끼는 거죠. 자, 다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지는 말 것. 정말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것들만 담겨 있네요. 어렸을 때 뒤에서는 욕하면서 앞에서는 웃는 사람들을 가식적이라 여겼던 나는 뒤에서도 욕하고 앞에서도 욕했다. 괄호 열고 잘했다는 건 아니다. 괄호 닫고. 그 덕분에 나는 적이 많았다. 그런데 만날 일조차 없는 사람이라 해도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유쾌하진 않았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들어도 내가 더 이상 악의가 없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나는 왜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가? 물론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싶다. 나 자신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건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 기능마저 상실한 것뿐이다. 나는 대등한 존재일 뿐 약자가 아니며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해도 그 사실이 나의 삶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은 중요한 미덕이지만 스스로를 지켜내는 건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자 권리다. 이게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욕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이게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이 말에 더 공감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악플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좋아해서 고쳤으면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악플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게 전 악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조언, 뭐 노래가 이번엔 어떻니, 뭐 춤은 어떻니 라고 했을 때의 조언 같은 별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점을 고치는 거에 있어서 뭔가 더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건 악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무차별적인 공격, 뭐 얼굴이 어떻니 저쩌니, 저는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잘 보이려고 내 얼굴, 난 못생겼어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 자신을 더 보여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지인,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게 더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 너무 어릴 적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뭔가 악플이 달리면 백현이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많은 걱정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기의 선택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려면 그만큼 정말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도 힘내서 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배낭여행보다는 그냥 여행을 갈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하루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의 책은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라는 책입니다. 약해지는 모습이 두려워질 때, 비가 내리기 전에 하늘이 어두워지듯이 마음이 어두워진 날이면 한바탕 울음을 쏟아내어도 된다. 언젠가부터 눈물 흘리는 것마저도 남의 눈치가 보여서 주저하게 된다. 울어도 해결되는 일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마음 놓고 편히 울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도 나는 당신이 속 시원하게 울어봤으면 좋겠다. 회색빛의 구름을 그대로 머금은 채 살아가기엔 생각보다 좋은 세상이다. 축 처지고 슬픈 감정을 가슴에 꽂고서 힘겹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기엔 당신의 내일은 너무도 싱그러운 날이 많다. 자꾸 쌓여서 어느덧 무거워진 감정의 구름을 가볍게 만들어 주어도 된다. 가끔 온전히 나를 위한 울음은 필요한 법이다. 어릴 적 발을 헛디뎌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진 적이 있었다. 무릎은 피가 날 정도로 까지고 손에도 상처가 생겼다. 운다고 찢어진 살이 아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엄마에게 달려가 울었다.
내가 잘못 발을 디딘 것인데도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고 나서 바지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의 소나기처럼 짧은 울음이어도 좋고 한여름의 장마처럼 조금은 긴 슬픔이어도 좋다. 마음에 너무 오래 머금고만 있어서 큰 멍이 생기기 전에 쏟아내야 한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고 해서 진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유의 눈물도 마음이 약해서 나오는 것은 없다. 아무리 강한 마음이더라도 몰아치는 힘듦을 잠깐 내려놓을 순간이 필요한 법이다.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온통 힘내라는 응원이었다. 쥐어짜서 더 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는 응원은 아무런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다. 할 수 있어! 라는 응원 문구는 잠시라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질책처럼 느껴졌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착잡한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순간을 걸어 나와보니 알았다. 힘내지 않아도 되고 지금 할 수 없으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해보는 게 좋다. 잠시라도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대단치도 않는 일 가지고 유난 떨지 말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는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예전에 나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무어라 대꾸하여 반박할 여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흘려듣지 못하고 가슴 한구석에 담아놓은 목소리가 아직도 가끔 들려올 때가 있다. 그 말을 무시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에 내가 안타까워진다. 지금의 나는 작은 변화를 가지고서 살아내고 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말은 상한 음식을 뱉어내듯 툭 하고 던져놓는다. 굳이 불편한 단어들을 억지로 삼켜내어 가슴 언저리에 맺혀두게 만들지 않는다. 유난히 남의 힘듦에는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지금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눈물을 지었다고 해서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영영 울기만 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나의 힘듦을 누구보다 내가 돌봐주어야 크게 흉지지 않고 잘 지나가게 된다. 나는 믿음을 가진 종교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구절을 참 좋아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당신의 아픔 또한 잘 지나가리라. 무조건 참지 않아도 돼. 울지 말라는 말이 눈물을 그만 흘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저 감내하고 이겨내라는 뜻이 아니다. 울더라도 조금만 울길 바라는 것이다. 너무 많이 울어 눈가가 짓무르듯 마음이 짓물러 버릴까봐. 휴지로 계속 닦아낸 피부가 헐듯 마음이 헐어버릴까봐. 내 가슴이 아팠을 뿐이다. 강해지지 않아도 되고 무조건 참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탁이다. 어여쁜 사람아, 부디 조금만 아파주라.
어여쁜 사람아, 부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아파주라. 이거 되게 멋있다. 조금만 아파달래요. 많이 아프지 말고. 이거 제가 어릴 때 좀 이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어린 날 저한테 도움이 되는 듯한 느낌? 거절하며 살아가는 법. 여러 사람과 지내다 보면 현명하게 거절하면서 지내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살아오면서 거절의 필요성을 알기는 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고려하려 노력했었고, 이왕이면 내가 고생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가 한 번 더 이해하게 되면 더욱더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아니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엄청 공감해요. 아무튼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행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감사의 인사는 전달받고 싶었다. 유감스럽게도 거절을 하지 못하는 예스맨인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다. 어떤 부탁에도 알겠다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 살아온 탓에 나의 긍정은 그들에게 당연함이 되었다. 쉽게 거절하지 못한 대가는 꽤 씁쓸한 것이었다. 저 사람은 착하니까 부탁해도 돼. 착하다는 말은 절대 나쁜 뜻이 아닌데 언젠가부터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부리기 쉬운 사람이라서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절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서로에게 긍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행동이다. 타인을 배려해주기 위한 마음이 결국은 후회가 되어버리도록 만드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 배려를 호의가 아니라 권리로 파악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모른 척 넘어가고 눈 한 번 감아준다고 해서 안타깝게도 내가 바라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예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편안함에 빨리 익숙해지고 고마움을 쉽게 잊는다. 그러니 거절하는 것이 조금은 껄끄럽고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스스로를 위해서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한 번만 참아보지 하고 넘어갈수록 작은 서운함이 뭉쳐지고 커지게 된다. 이제 막 생긴 감정보다 오래 묵혀두었던 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다. 쌓이게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쾅 하고 터지면 인간관계 자체에 큰 회의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그것보다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한 섞인 소리를 듣더라도 나를 위한 거절을 연습해야 한다. 살아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잘 해내고 있는 자신에게 남이 주는 스트레스까지 가중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고운 결을 가진 당신의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기 전에 작은 방어벽 하나를 쌓아두는 연습을 해야 한다. 모두에게 착할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호의를 무조건 베풀지 않아도 된다. 아무에게나 당신의 그 예쁜 마음씨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인터넷에서 진정한 충고는 충고하면서 내 마음이 아파야 한다 라는 문장을 보고서 꽤 오랜 글자들을 머금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워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지인들에게 여러 간섭을 듣게 되는 날이 있다. 나를 위해주는 척, 아픈 부분을 돌려서 깎아내리는 걱정이나 충고를 들은 날이면 기분이 엉망이 되어 가라앉곤 한다. 삶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전체 모습은 보지 못한 채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작은 부분만 보고 그것은 틀렸다고 입을 여는 사람이 있다.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던진 말에 마음을 휘청이게 할 것 없다. 가짜 충고에 더는 속지 않았으면 한다. 이미 잘하고 있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다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닌 잘못도 자책하게 되고 불안함을 갖게 된다. 내가 나를 돌아보는 자세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심하게 엄격할 필요는 없다. 어려움에 흔들리는 친구에게 좌절할 것 없다고 토닥여주듯이 스스로에게도 괜찮다고 포기할 것 없다는 응원이 필요하다. 내가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장점을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주 작은 단점을 너무 거대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남에게 관대한 만큼 나에게도 관대해져도 된다. 잘하고 있는 나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를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는 제 스스로가 자존감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스스로가. 근데 이 말을 딱 보자마자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2년 전, 3년 전 보컬 레슨을 처음 가게 된 계기가 이 엑소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 저의 갖고 있는 실력보다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항상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거품이라고 하잖아요. 이 거품이 걷혀졌을 때 내 노래 실력을 많은 분들이 듣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역시 엑소 거품이었네 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진짜 항상 이렇게 레슨을 가고 캔디 앨범, 밤비 앨범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아직도 저는 되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많은 분들께서 제 앨범을 다 들어주시고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해주시지만 저는 이상하게 단점이 되게 크게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제 자신이니까 제가 저한테 채찍을 진짜 심하게 휘두르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여기에 나온 말처럼 남에게 관대한 만큼 나에게도 관대해져도 된다. 잘하고 있는 나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 아주 작은 단점을 너무 거대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직업상 이게 많은 분들에게 비춰지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관대해지기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는 책을 진짜 안 읽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책을 읽으면 책을 통해서 뒤늦게 배우는 것도 많아지고, 내 마음이, 내 심정이 이랬었는데 내가 모르는 척 했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책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뭔가 제가 소리내서 많이 읽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부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것들만 이렇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그냥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인생 딱 한 번만 사는 거잖아요. 2번 살 수도 없고,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는 보장도 없고, 다시 태어난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분들 인생을 너무 남의 눈치 보면서 사는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주변 친구들도, 오래된 소중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만약에 옷을 우스꽝스럽게 입어도 그렇게 입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누군가는 손가락질 할지언정 내 옆에 오래 같이 있었던 내 친구들, 내 소중한 지인들은 그걸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내 소중한 사람들 챙기기도 너무 바쁘고, 나 자신을 돌보기에도 너무 바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말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내키지 않는 건 거절하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키지 않는데 이 사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뭐 물론 그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허락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칠 것 같다면 정말 거절하는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절한다고 해서 아 싫어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나 이러이러해서 안 하고 싶어, 내가 그 부탁은 들어줄 수 없겠는데 어떻게 미안해 라고 말하면 그게 사이가 틀어지는 거절이 아니잖아요. 정말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지. 아무튼 그래요. 흉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이 녀석들은 모든 분들이 마음 안 다치고 울고 싶을 때 참지 말고 시원하게 팍 흘려서 안 좋은 감정까지 눈물로 배출하고, 정말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오늘 짧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그리고 뭔가 싶었던 그 부분들을 읽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시간 되면 여러분들도 이 책 읽어보세요. 저는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